내 돈으로 당당하게 집 사는데 왜 국세청 눈치를 봐야 할까요? 부동산 사고 나면 자금 출처 조사 나온다던데 남의 얘기 같으신가요? 10억 원 이하 아파트는 괜찮다? 소문만 믿다가는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컨설팅 전문 세무사 박정현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는 자금 출처 세무조사에 대해 정확히 짚고 넘어가려 합니다. 누가 대상이 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며 어떻게 해야 세금을 피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금 출처 조사는 재산의 취득, 특히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다면 해당 취득하게 된 자금의 원천을 국세청이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한데요. 보통 이러한 자금 출처 조사의 목적은 소득이 누락이 되거나 탄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적게 낸 소득세를 추징하기도 하고요. 편법 또는 불법 증여 여부를 확인해서 증여세를 추징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소득세를 탄로한 경우는 일반적으로 매출을 누락한다든지 또는 비용을 과다하게 계상해서 소득세를 줄인 경우가 있겠죠. 편법 증여의 경우는 증여했음에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금에 가산세까지 추징하는 절차가 자금 출처 조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마음에 드는 부동산을 찾아서 매수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뭔 줄 아시나요? 바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하는 겁니다.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실거래 신고와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미 많은 분들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하기 전에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많이 받고 계실 텐데 이러한 부동산 실거래 신고와 자금 조달 계획서를 통해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이 구성이 되고 국세청에서 협조를 받아서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했는지 파악이 가능합니다. 자금 출처 조사 대상은 일반적으로 고가 부동산 취득자를 대상으로 하게 되는데 직업, 연령, 소득 수준 대비 고액 자산을 취득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보통 20, 30대가 고가의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은 자금 출처 조사를 받는다고 알고 계시는데 물론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죠. 다만 내 소득이 확실하고 급여 수준이 높다든지 또는 사업 수완이 좋아서 사업 소득으로 신고된 금액이 많다면 특별히 걱정하실 문제는 아닌데요. 다만 국세청에 신고되지 않은 소득인 코인 등으로 단기간 내 재산이 급증한 경우에는 자금 출처 조상이 될 수도 있고요. 간혹 10억 원 이하는 무조건 안전하다라는 오해도 있는데 반드시 안전한 건 아닙니다. 금액 외에도 앞서 말한 소득 수준 등의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하시다 보면 중요한 부분을 놓치기 마련인데요. 소명 대상 금액은 부동산 매매 대금뿐만 아니라 취득세와 중개 수수료 등 부대 비용 전부 소명 대상입니다.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다 보면 취득세와 부대 비용이 꽤나 들어가기 마련인데 이에 대해서 자금 계획을 준비하지 않으면 충분히 세금을 추징할 만한 요소가 될 수도 있겠죠. 이런 국세청이 인정하는 자금 출처로는 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소득증빙의 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금액 증명원이 있고요. 상속이나 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상속세, 증여세 신고서가 증빙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유재산을 처분을 해서 대금을 마련한 경우도 있겠죠. 내가 가지고 있던 부동산이나 주식을 팔아서 다른 부동산을 사는 경우가 이러한 경우일 텐데 부동산 주식 매각 대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서가 필요합니다. 금융기관 대출금은 국세청에서 금융기관에 협조 요청을 해서 조회가 충분히 가능한 자료이지만 임대보증금이나 개인간 차입금은 국세청에서 파악이 힘든 자료이다 보니 이 부분도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특히 요즘 많이들 작성하시는 가족간 차용증은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볼 수 있죠. 차용증 작성은 필수이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공증이나 확정일자, 내용 증명을 하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작성만 했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원리금 상환 내역을 계좌이체를 통해 기록해 두어야 되는데요.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 선에서 이자를 미지급하더라도 원금 중 일부는 상환 내역이 있어야 국세청에서 정식 차입금으로 인정받기 수월해집니다. 단순히 형식만 갖춘 차용증은 증여로 추정될 위험이 매우 높으니까 한번 점검해 보고 가시고요. 현금 거래의 경우 출처 소명이 어려운 항목 중에 하나인데요. 따라서 부동산 취득 자금을 소명을 할 때 현금 금액은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죠. 현금의 경우 어떻게 발생했는지 여부를 증명하기 굉장히 어렵고 대부분 부모님에게 증여세 신고 없이 증여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부실한 차용증의 경우 내용이 부실하고 이자나 원금을 매월 지급하지 않는 등 증여로 의심사는 가족 간 거래에 해당하므로 국세청에서 요구하는 방향에 맞게 작성을 하셔야 하고요. 과거 소득이 충분하다고 안심하시더라도 연말정산 시에 카드 사용 내역을 과다하게 반영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지출액이 크기 때문에 신고된 소득이라도 생각했던 것보다 자금이 부족해서 소명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금 출처 조사 시에 소명을 못하는 경우 보통 3가지 세금이 나올 수 있는데요. 부모님 등으로부터 받은 금액의 경우 증여 추정 원칙을 적용해서 증여세와 무신고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또한 매출 누락이 밝혀지는 경우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추징하게 되는데요. 관련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추징을 하고요. 현금영수증 가맹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미발행 과태료까지 납부해야 하니 추징 금액이 어마어마하겠죠. 이렇듯 자금 출처 조사에 대비를 하려면 부동산 계약 전 세무 전문가와 자금 조달 계획을 철저히 세우셔야 하고요. 모든 자금 출처에 대한 객관적 증빙 자료를 확보를 해서 내 자금이 부동산 취득 금액에 상응하는지를 미리 판단하셔야 합니다. 가족 간 금전 거래 시에도 차용증을 꼭 작성하시고 원리금을 철저하게 상환을 하시고요. 설마 나에게 조사가 나올까 하는 아니라는 생각 대신 전문가와 함께 안전하게 내 자산을 지키시길 바라면서 영상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에 적어드린 블로그를 참고하시면 자금 출처 조사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고요. 또 더 좋은 내용이 많이 있으니 절세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